유시간자 TV 오늘 영상은 5급 선정한자 첫 번째 시간으로 12개의 글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할 강을 보겠습니다. 강할 강은 원래는 이렇게 썼습니다. 클 홍과 벌레 충이 합쳐진 모습입니다. 크고 단단한 벌레에서 단단하다, 굳세다, 강하다 라는 뜻이 생겼습니다. 강약은 강함과 약함을 의미하며 강행은 강제로 행하는 것을, 견광부회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붙여 자기 주장의 조건에 맞도록 하는 것을, 자강불식은 스스로 힘을 쓰고 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셀개를 보겠습니다. 셀개는 말씀언과 열십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말씀언은 소전을 보면 이렇습니다. 입에 나팔을 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소리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열십은 딱 10개의 숫자를 나타낸다기보다는 두 손을 쫙 펼친 숫자, 즉 큰 수, 많은 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개는 많은 숫자를 이야기하다라는 의미로 숫자를 세다, 헤아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산은 수량을 헤아리는 것을, 회계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한 셈을 말하며, 백년대계는 먼 앞날까지 내다보고 세우는 계획을, 고식지계는 당장의 편안함만을 꾀하는 일시적인 방편의 계책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공을 보겠습니다. 함께 공의 소전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두 손으로 함께 어떤 물건을 받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공손하다 등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공유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공조는 서로 돕는 것을 말하며, 천인공노는 하늘과 사람이 함께 분노한다라는 뜻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음을 의미하며, 공존공영은 함께 살고 함께 번영함을, 즉 함께 잘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과목과를 보겠습니다. 과목과는 벼화와 말두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벼의 양을 말로 재며 품질에 따라 조목조목 등급을 매기던 데서 조목, 등급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시험을 쳐서 등급을 정하여 관리를 뽑아 올리는 시험인 과거를 뜻하기도 합니다. 과학은 정확한 양을 재는 실험이 많기 때문에 과가 들어가는 과목입니다. 교과는 가르치는 과목을, 명경과는 유교 경전에 밝은 사람을 뽑는 조선시대의 과거제도입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빛광을 보겠습니다. 빛광은 불화와 사람인이 결합된 글자입니다. 사람의 머리 위에 등불을 들고 밝게 비추고 있는 모습으로 빛 또는 비추다 라는 뜻의 글자입니다. 광채는 찬란한 빛을 말하고, 변광성은 시간에 따라 빛의 밝기가 변하는 별을 말합니다. 광복은 잃었던 나라를 되찾는 것을 말하며, 광명정대는 언행이 떳떳하고 정당한 것을 말합니다. 가까울 근을 보겠습니다. 가까울 근은 쉬엄쉬엄 갈 착과 도끼 근의 합자입니다. 쉬엄쉬엄 갈 착은 다니다, 돌다를 의미하는 단일행에서 왼쪽 길만을 나타낸 부수인 조금 걸을 척과 발을 의미하는 발치가 위아래로 결합해서 길 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글자입니다. 이 부수가 쓰이는 글자는 가다, 달리다 또는 길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끼근은 도끼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인데, 도끼라는 의미 외에 무게의 단위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고기 한 근, 두 근 할 때의 근이 바로 도끼근인데요. 양쪽 저울에 한쪽에는 고기를 매달고 다른 한쪽에는
저울 추 삼아서 도끼날을 달았는데 도끼날로 저울대의 눈금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무게를 쟀는데 그 거리가 가까워서 가깝다라는 의미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근대는 현재와 가까운 시대라는 뜻이고 근시는 가까운 것이 잘 보이는 눈이라는 뜻이며 근사치는 참값에 가까운 것을, 인근은 아주 가까운 곳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동을 보겠습니다. 겨울동은 뒤쳐좋을 치와 얼음빙의 결합자입니다. 뒤쳐좋을 치는 발의 형상을 나타낸 그칠 지를 거꾸로 놓은 모습인데 발을 천천히 움직이며 걸어 자꾸 뒤로 처지는 모습의 글자입니다. 여기에 얼음빙이 더해져서 계절이 맨 끝에 있는 얼음이 오는 계절인 겨울을 뜻하는 글자가 되었습니다. 동면은 겨울잠을 말하며 추나 추동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동복은 겨울옷을, 엄동설하는 눈이 내리는 매우 추운 겨울을 말합니다. 무리등을 보겠습니다. 무리등은 대나무 죽과 관청시가 위아래로 합쳐진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대나무 죽은 대나무를 잘게 쪼개어 이은 죽간을 말합니다. 죽간은 종이가 없던 시절에 기록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종이 대용품이었습니다. 관청시의 금문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위는 발을 의미하는 그칠지이고 아래는 손을 의미하는 마디촌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는 손으로 발을 받드는 모습이고 높은 분을 모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란 일을 하던 관청을 뜻하며 불교가 전래되면서 부처님을 모시는 절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등은 죽간을 뜻하는 대나무 죽과 관청시가 합쳐져서 관청에서 죽간을 정리해 놓는데 문서를 작성한 순서, 내용, 중요도가 같은 것으로 나눠서 정리를 해두었던 데에서 유래해서 무리나 등급, 같다, 가지런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등은 등급이 같은 것을, 등급은 위아래를 구별한 등수를 말하며 등고선은 지도에서 같은 높이에 있는 곳을 연결한 선을, 균등은 차별이 없이 고른 것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번을 보겠습니다. 차례번은 분별할 편과 밭전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분별할 편은 동물의 발자국을 그린 것인데 발자국을 보고 무슨 짐승인지 분별한다는 데서 분별하다라는 뜻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짐승의 발자국이라기보다는 농부의 발자국으로 해석을 해보면 차례번은 씨를 뿌리기 위해 밭 위를 걸어간 농부의 발자국 흔적이 줄 맞춰 찍혀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차례나 순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번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번지는 토지를 나누고 각각의 토지에 차례대로 붙인 번호를 말하며 당번은 차례에 당한 사람을, 세대교번은 해파리나 이끼 등이 무성세대와 유성세대가 번갈아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달을 별을 보겠습니다. 달을 별은 쪼갤 과와 칼도의 결합자입니다. 쪼갤 과는 칼로 물건을 잘라서 쪼개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나중에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칼도를 추가해서 달을 별이 되었습니다. 나눌 별이라고도 합니다. 나누다, 헤어지다, 다르다, 차별, 특별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은 하나하나 따로 나누는 것을, 이별은 헤어지는 것을, 특별은 보통과 다른 것을, 별무반은 고려시대 윤관이 조직한 군대로 특별히 무술을 잘하는 반이라는 뜻입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선을 보겠습니다. 줄선은 실사와 샘천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실사는 꼬아놓은 실의 모양을 그린 것입니다. 샘천은 흰백과 물수가 위아래로 결합한 것으로 흰 물줄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선은 실사와 샘천이 합쳐져서 샘에서 물줄기가 끊임없이 나오듯이 줄이 길게 나오다라는 의미로 줄이나 선을 의미합니다. 직선은 곧은 선을 말하며 경계선은 경계를 나타내는 선을, 간선은 주요 구간 사이를 연결하는 선을, 지선은 간선에서 갈라져 나간 선을 말합니다. 사라질 소를 보겠습니다. 사라질 소는 물수변에 꺼질 소를 합한 글자입니다. 꺼질 소는 작을 소와 몸을 의미하는 육달월이 합쳐진 글자인데 부모를 닮은 작은 몸이라는 의미로 닮다, 작다, 쇠약하다의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닮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닮을 초로 읽습니다. 초상화는 사람을 닮게 그리는 그림이죠. 그래서 작다라는 뜻을 가진 소와 물수를 결합시켜서 물을 사용해서 어떤 것을 작게 또는 사그러지게 만드는 것을 나타내어서 사라지다, 불을 끄다 등의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소화는 몸속에 들어오는 음식물이 변화하여 사라진다라는 의미이고, 소화기는 불을 사라지게 하는 기구이고, 소멸은 사그러져 없어지는 것을, 소방은 화재를 예방하고 불난 것을 끄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5급 선정한자 첫 번째 시간으로 12개 글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5급 선정한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선과 사라질 소를 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